자, 25일 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겁니까? 안 만나는 겁니까? 어제 실무회담이 깨졌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나긴 만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두 분 다 어떻게 이 지금 정체된 국면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타개했다라는 어떤 선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날 건 같다. 다만 이게 이 다른 뭐 민생 의제 같은 걸 들고 나오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치권 여야 모두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제보사주 의혹 특검 뭐 네. 이거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가 좀 주요 관전 포인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저 특검법에 관해서 합의를 못 보면 다른 민생 현안 뭐 금투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나 뭐 연금개혁 특위 구성하는 것이나 뭐 25만 원 지원금 요것도 다들 다 같이 합의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다들. 예. 그러면은 한 번만 만나고 그냥 할 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포인트 같아요. 어쨌든 만나서 회담을 하자는 거잖아요. 생방송 토론이 아니고. 근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다 공개하자. 1부터 뭐 끝까지.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회담인데 일단 모두 발언하고 중요한 현안은 좀 속내를 털어놓고 어느 부분에서 비공개로 협상할 수 있는지 여지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생방송 토론을 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회담을 하겠다는 거여서 이게 의제도 의제지만 그 형태를 가지고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지 기자님. 보통 이제 삿바 싸움이 세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싸움의 연장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생방송으로 하자 모든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만나지 말자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결국은 좀 수정돼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좋은 말과 그냥 지지자를 향해서 하는 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속내를 터놓으면서 어떤 지점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비공개가 밀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범위들을 좀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주변의 분들도 그 이야기를 알 텐데 지금은 좀 어떤 기싸움 처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오후에 다시 만난다라고 하니까 실무 협상으로서 그때 이제 좀 어떤 수정의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토론해야 돼요. 회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 합의.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라도 합의가 나오면 토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생방송 토론해가지고 어떤 합의가 나온다면 뭐 국민들도 사실 언론인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흥행 요소로서 재미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김현정 앵커가 저는 생방송 토론이 좋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정말 귀하게 만든 어떤 일정이 있고 여튼 지금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좀 하나의 효능감을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을 쓰고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단신 기사가 돼버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합의해 가지고는 무언가라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중요하다. 그것이 토론이든 회담이든 하지만 토론은 기본적으로 생방송이라고 한다면 합의가 되기 좀 어려운 구조일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나 그렇죠. 우리가 한동훈 대표의 토론 스타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상대방한테 7번 내를 하시면서까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부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은 당 후보한테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나경원 후보가 진짜 많이 좀 참으시더라고요. 게다가 각자 지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생방송 토론에서 그 적절한 합의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언론인의 이해관계에서는 그게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고 결국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이라면 적절한 수준에서는 비공개 회담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생방송 토론을 제안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노림수. 안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그냥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본인 돋보이고 싶어한다. 그리고 전당대회 내가 이길 수 있다 토론하면 전당대회 이 토론 방송 할 때 본인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선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자신감? 네,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어서 1대1로 토론하면 금투세 폐지
해낼 수 있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투샷을 내부에서. 받으면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의 그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그 의도도 깔려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요일 날 하자는 거니까 월요일 아침 조간은 전부 투샷이거든요. 그쵸. 이재명, 한동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판에서 이제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이 과연 그걸 견디실지 우리 여사님이 가만히 계실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다. 저는 그래서 이 또 여야 대표의 회담이라고 하는 게 본의 아니게 또 다른 네. 문화 갈등을 불러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결국 아까 이제 박한관 기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최상병 특검법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물론 뭐 민생 이슈도 있지만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잊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동훈 대표조차도 본인이 당대표 선언을 할 때 이거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에게 명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고 오히려 안 꺼내면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하냐라는 부분인 건데요. 어제 한지아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 안에서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좀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게는 굉장히 영린을 건드리는 발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윤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번 가보죠 뭐 안 가본 길이지만 근데 저는 토론을 통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토론장에서 본인이 세게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지지층을 묶어 세우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구도를 만들고 가겠다. 이제 이런 야심찬 포부가 있는 것 같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기는 게 가능하다라는 판단은 내부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내공이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학습하는 성실하게 학습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토론도 다 받아주어라. 예, 받고 해보고 그 현장에서 나오면 딴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딴 말을 못하는 거니까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에서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면 토론도 나쁠 거 없다. 민주당이 기왕에 최혜병 특검법 뭐 제3자 추천 제보사주 다 받아주기로 한 거 다 받아주어라. 이런 컨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기자들이 일은 많은 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은 그럼요. 통과시키기로 한 거죠. 22대 민생 법안 1호가 되는 겁니까?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지만 결국은 네. 다시 좀 재논의해서 수정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어가지고요. 예. 간만에 좀 반가운 소식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재명 이제 대표 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가지고도 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범위의 25만 원은 어렵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정 부분 수정해서 받겠다는 취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네.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이거 왜 자꾸 반대만 하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 좀 알아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수정안을 받을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요? 되면 아마 이 이야기도 합의에 가능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마 전체 범위는 아니고 조금 일부라고 할 텐데 그 네. 과거에도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예, 경우에는 예. 뭐 80%라든지 좀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식의 수정안도 가능한 것처럼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안에서. 저도 근데 저기에 좀 동의하는 은지 기자님의 네, 말에 네. 좀 동의하는 게 네. 국민의힘도 어제 원래 이제 대표, 사무총장, 뭐 정책의장 뭐 이렇게 4명이 모여가지고 네. 원내대표까지 해서 그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먼저 기사가 나오면서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취소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 네. 받을 의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방금 은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 25만 원 받는 거는 용산의 영린을 좀 건드리는 거다. 어떻게 보면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25만 원을 받으면 용산에 한번 들이받는 거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온누리 상품권 네네. 5조 5천억으로 확대 맞아요. 발행하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용산 쪽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민생회복 지원금 받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누리 상품권은 그 보수가 항상 주장하던 선별적 복지의 네네. 형태의 어떤 그 복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만 원
받지 않아도 복지를 우리가 이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25만 원을 차용한 것 아니다라는 명분도 서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그래서 5조 5천억 그리고 원래 여당에서 공약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 온누리 상품권을 10조까지 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5조 5천억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25만 원은 받고 싶어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재정 건전성도 좋지만 네. 민주당이 다 이거 집권하면 써버릴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다 말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받지 않을까. 아, 저도 그렇게 25만 원. 네.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25만 원 저희도 좀 새로운 대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저희는 반대입니다. 해가지고 깨갱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칼같이 잘라버리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칼같이 잘라가지고 깨갱했다는 후문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근데 이게요 전국민 25만 원 중 물론 이제 지역 화폐로 지원이 되고 그 동네에서 넉 달 안에 다 쓰지 않으면은 그냥 꽝 되는 이런 방식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자신이 구매를 해야 돼요. 예컨대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그렇죠. 사면 만 원이 더 주러 와요. 그래서 11만 원의 효과가 있어서 요거 엄마들 좋아합니다. 예, 동네 엄마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케이크도 먹고. 예, 그래서 11만 원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 되게 좋은데 요거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좀 다르다 결이. 예, 결이 다르죠. 예. 시민 입장에서는 둘 다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어디 선에서 이제 논의가 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아마 네. 이제 25만 원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이재명 대표는 좀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전 국민한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타협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핵심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한이거든요. 네. 이게 예. 자꾸 쟁점이 그러니까 이한이 아니라 예. 윤한으로 계속 가버리는 네, 상황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게 예. 결국 용산과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맺어지어야 될 숙제들이 자꾸 쌓이고 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용산이 좀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 거꾸로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간호법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좀 면구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거부권 행사해서 나는 이 법은 반대세 했는데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민생 법안들이 전부 많다? 당신 그때 거부권 왜 행사한 거야?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거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법과 간호법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이게 조사포사입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간호법은 안 되고 간호사법으로 좀 해줄 수 없겠냐. 진성준 정책위의장 여기 나와서 그랬어요. 네. 아니 세상에 이게 너라 너 간호사법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정치 이거 좀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 취재 기자들이 친한 의원들이랑 밥이랑 술자리를 하다 네. 보면은 그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정말 친한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멋쩍게 웃는 네. 그 뜻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통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저는 국민의힘이 좀 이제는 용산에서 벗어나서 네.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자주성을 갖고 정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눈치 안 보면 안 되고 또 국민의힘은 용산 눈치 안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정치가 좀 있는데 좀 결은 다르죠. 직접 민주주의하고 여기는 어쨌든 위에서 오다를 내리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방식의 그런 탑다운 방식의 정치가 과연 21세기 2024년에 맞는 정치 행태냐 이런 비판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구당부할 문제는 왜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김유지 기자님? 사실 둘 다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슈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로 통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바가 있고 이것을 정치개혁의 이슈로 계속 내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그날 가장 큰 성과로서 앞부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네. 반대하지 않나요? 야당에서
야당에서는 소수 야당에서는 예. 굉장히 좀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개혁신당도 있습니다. 반대합니까? 예, 개혁신당도 반대하는 것으로.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소수 정당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거든요. 다수 정당에서 그리고 돈이 많은 정당이 그 지방에 내려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소수 정당에서 그렇게 반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예. 내부에서 큰 관심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쟁점은 없는 법안이다,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런 네. 만큼 관심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암암리에 이게 지구당처럼 운영이 돼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를 보완한다면 물론 양지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네. 지금과 큰 다른 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든 안 하든 사실상 그 뭐 좀 예. 유명무실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토와 유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신인 진입이 좀 어렵다.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우선은 지금 본인이 원외 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당내 자기 세력이 좀 부족하다. 아까 이제 박형광 기자님도 여전히 친윤 의원들이 많다 네, 네, 이런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예.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본인한테는 현안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립이 더 세졌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서서의 이제 지구당 부활 이슈들이 계속 좀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되다가 완전히 1순위는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도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아젠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지구당 부활 요거 하나만 원포인트로 대화할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관계법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네. 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을 오래 하지 않으면 또 못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엔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선거제도를 손질하고 비례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금 의석수를 이렇게 가져갈지 등등에 대해서 개헌 포함해서 예. 좀 큰 틀에서의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딱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해관계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의 어떤 쟁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국민 피부에 와닿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의도 이슈라고 예, 좀 맞습니다. 보기 쉽기 때문에 이게 그런 민생하고 면이 무슨 있고요. 상관이 있어요? 예. 이제 뭐 물론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게 큰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논쟁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점들은 있어 보이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정치 개혁 이슈의 어떤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네.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네. 이제 그렇게 크게 안 열릴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예. 조희경 교육감의 그 대법원 확정이 8월 29일에 된다고 하는 네, 겁니다. 네. 만에 하나 2심 유죄가 그대로 확정이 되면 10월 16일에 재보궐 선거가 서울에서도 열리게 되거든요. 그 교육감 선거? 정당 공천이 아니긴 하지만 네. 약간의 판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예. 선거가 일어나면 또 정치개혁가 된다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러네요. 예, 이런 것들도 예.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지만 전면에 나서는 건 별로 좋지는 예.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공수처의 제1번 수사대상이 조희연 교육감의 그 전교조 채용 이슈. 예, 그 교사 채용 이슈가 채용. 되고 있는데 이 참 사연이 많은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재판 결과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난. 예? 이 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3번이나 보내려고 이틀째 공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3번이나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통보. 이제 이런 거고 이걸 그러니까 한국일보인가요? 어디서 불통의 난이다. 불통의 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종국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랑 영수회담 할 생각 없어라고 봐야 된다. 핵심은? 국민의힘 그 의원들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거 가지고 왜 그리고 저렇게까지 논란을 만드느냐.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굳이 뭐 받을 거야 말 거야를 물어보기보다는 언제 갈 테니까 준비 좀 해줘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서 난을 들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난을 전달하고 그냥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 되게 간단한 수순인데 네. 이거를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계속 논란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있는지 예.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처음에 개원할 때는 또 그냥 밤에 난을 다 두고 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논란이 된 바가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도 이상하고 지금처럼 하는 방식도 이상하고 일처리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쿨하게 축하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워버리는 정부 능력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네. 비화될 일인가? 또 국민들한테 오히려 정치 뉴스가 굉장히 좀 뭐라고 희화화되는. 예, 피곤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저는 이런 거는 그냥 행정이잖아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게 서로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불편한 처지야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수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개인 돈도 아니잖아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예는 갖추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슈가 생겨서 좀 논쟁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것은 확실히 논쟁을 하고 정치가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제 정치의 품격이 이 불통에 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들은 좀 정말 대통령 말씀대로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것까지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이런 뉴스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